미국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뉴질랜드와 미국을 비교했다. 뉴질랜드? 지금 거긴 끝났다. 어제 대규모 발병이 발생했다. 한국? 거기도 끝났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거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봐왔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주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한국과 뉴질랜드를 깎아내리며 지금껏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코로나19 대응을 잘 못했는지 비난했던 이들을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해외 주요 언론들조차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3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한국 보건당국이 고군분투했던 2월의 두려움이 한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만약 새로운 감염의 증가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둔화되지 않을 경우 학교와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결국 실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는 그동안 한국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나라로 칭송받아왔다. 그런데 지난주 새로운 감염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휴가의 시간을 가졌다. 어떤 학교들은 새 학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 내 분위기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3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이 문제를 빠르게 잠재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부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가 쌓였다 전했습니다. 워싱턴 정책가들 사이에서 탁월한 뉴스로 평가받으며 유명해진 악시오스도 한국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한 후에 나이트클럽과 교회를 폐쇄했다. 발병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하고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들의 강렬한 반발로 서울시가 실제 집회에 참여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번 사건을 해결해줄 중대한 임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한국에서는 이제 국내 발생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토요일에는 387명을 기록해 우리를 다시 한번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 이후 50%나 급감했고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라 불리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이 무려 369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6.8%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탄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들과는 달리 오프라인 시장에 매달리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중고 주방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표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업계 고객이 무려 60%나 감소했다. 음식점을 차린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하는 바람에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창업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물품을 사려는 이가 없다. 집기들이 계속 쌓이기만 한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가게 사장도 올해 전체적으로 손님이 없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뒤에는 진짜 손님이 뚝 끊겨버렸다.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진짜 요즘에는 내가 벼랑 끝에 몰린 그런 느낌이다 하소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한숨 쉬게 만든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최근 경찰과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했고 이를 위해 회의를 기록한 것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신도 900명을 포함한 4,066명의 교회 관련자 명단은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실제 교인 수와 전혀 맞지 않았고 허위 교인을 기재한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제 끝났다 라며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던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또 한 번 한국 정부의 믿기지 않는 조치에 전 세계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집회가 열렸을 당시 광화문 인근에 머무른 1만 576명의 연락처를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모두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신 3사 기지국으로부터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 집회 장소에 30분 이상 머무른 1만 576명의 명단을 모두 알아낸 것이죠.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의 2차 코로나 팬데믹의 감염 고리를 찾아낸 것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고 개별 연락도 일일이 모두에게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추적 방식은 CPS와 GP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활용한 방법은 CPS, 즉 휴대전화의 전파가 모이는 기지국을 이용한 것으로 휴대전화는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더라도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기지국과 5초에 한 번씩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이용했고 특히 광화문 주변은 기지국 간격이 50에서 100m로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지난 2월에 이미 감염법 예방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의 연락처를 개인정보 침해 논란 없이 정부가 발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인터뷰 진행자가 현재 코로나19를 특별히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나 놀라운 수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라고 묻자 빌 게이츠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에서 현재 일부 감염이 발생했지만 한국 방역당국의 접촉자 추적과 대응은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의 확진자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간 기업들까지 동원해 방역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응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50% 이상이 건강 이상설에 아베 총리가 즉각 사퇴하거나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사퇴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원로 언론인 다하라 소이치로는 최근 아베 총리의 후계자가 이미 결정됐다 라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약간 의외의 인물일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은 채 이미 후계자는 정해져 있지만 off the record라 말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은 올해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뤄지더니 이제는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일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의무인지는 모두들 아실 겁니다. 일본 관광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대폭락했고 이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이 메워주면서 일본의 관광산업은 겨우 버텨왔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나도 50%의 비중을 담당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아 일본 관광산업이 장기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명 전지현 디카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때 한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판매 1위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았던 올림푸스가 최근 오는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카메라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준비한 2020년 첫 신제품이자 최고급 카메라 기종을 공개한 지 약 3달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올림푸스가 한국 카메라 시장 완전 철수라는 결정을 내려 더더욱 화제가 됐죠.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회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이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눈부신 발전에 밀려 카메라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올림푸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카메라 사업에 해당하는데 또 다른 일본의 카메라로 유명한 기업 니콘의 경우 지난달 28일 2019 회계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연결 영업이익 91.8% 감소라는 다소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카메라가 스마트폰 시장에 자리를 내줘 결국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반면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 시장은 반대로 그 규모가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한 발 빠르게 캐치하고 이미지 센서 사업 분야에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18%라는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일본의 소니가 49%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순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해 2030년까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업체로 도약하겠다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일본 소니를 정면 승부로 넘어서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선포한 것처럼 과감한 투자와 함께 획기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예로 지난해 8월 이미지 센서 업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를, 12월에는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최초로 노나셀 기술을 적용해 카메라 감도를 최대 2배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DSLR 카메라 수준으로 빠르고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를 출시해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에 의하면 DSLR 카메라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제품 아이소셀 GN1은 5천만 화소에 1.2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듀얼 픽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두 눈을 이용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축구, 야구 등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스포츠 경기를 촬영할 때도 선명한 이미지로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이미지 센서는 어두운 곳에서도 1250만 화소의 밝고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빛을 발하는 삼성전자의 기술입니다. 기술 측면에서의 혁신 외에도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충분히 확보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R&D 투자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눈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혁신까지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오랜 역사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소니는 삼성전자가 그리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가다가 중간에 넘어설 하나의 허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에 반해 소니는 이미지 센서 사업 부문 매출이 작년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일본 외신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정체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무서운 견제도 같이 언급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소니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진 화웨이 변수가 커지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는 소니가 중국 화웨이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화웨이가 제재를 받아 스마트폰 시장에 큰 타격을 입는다면 소니 역시 이 손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실천하는 일본 불매 운동과 재확산으로 아직 불안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국 시장을 떠나는 일본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올림푸스뿐만 아니라 인피니티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 자동차 닛산 역시 엄청난 순손실로 인해 적자 전환을 기록하며 16년 만에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떠나게 됐고, 데상트 코리아의 주니어 스포츠 브랜드인 영 애슬릿, 유니클로의 동생 브랜드격인 GU 등도 매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아사히, 기린, 삿포로 등의 일본산 맥주도 수입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해 일본 맥주 업계에 있어서